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정서의 계절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슈탈트 하니까 독일 냄새가 술술 나죠. 맞아요. 독일에서 발생된, 독일에서 학자들이 연구했던 하나의 형태 심리학입니다. 형태 심리학을 가리켜서 게슈탈트 사이콜로지라 그럽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1900년대 초입니다. 독일에서 발전된 심리학적인 이러한 사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물을 지각하는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지각하고 또 배워나가는 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어떤 사물을 지각하고 또 학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하게 되면은 독일의 베르트하임하고 그 다음에 퀼러, 이 두 사람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코프카가 나타나서 코프카라는 이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론화되고 체계화되게 된 것입니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전체적인 모양, 하나의 형태, 하나의 무늬, 어떤 모습, 어떤 형상, 이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형태나 무늬나 어떤 그 모양, 이러한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이러한 개념이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나올 때, 그때는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가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형태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게슈탈트가 나타나면서 구조주의는 우리의 지각 내용의 단순 요소들인 하나의 감각질로 이렇게 분해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슈탈트는 이것을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그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주의적인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각 현상을 그때부터 심리학에 지각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지되어 있는 이런 물체,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자꾸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정지되어 있는 이러한 화면들의 단순 조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찍어서 이것들이 조합으로 이루게 될 때 결국 하나의 움직이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친구하고, 지금은 인천 국제공항에 섰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옛날에 그 자리가 용유도
용류도 있는데 그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섬을 완전히 육지화되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을 엄청 지켜요. 그 당시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남편이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선박들이 참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아내는 늘 선앙당에 가서 빌고 어떤 나무 밑에 가서 빌고 할 그때였어요. 그때 제 친구가 슬라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조각조각으로 맞춰진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모 마리아 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수십 커트의 사진들을 이렇게 끼우고 뽑아내고 끼우고 뽑아내고 그리고 설명하고 하는데 같이 갔던 이 친구가 그 슬라이드를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요. 거기 용유도에 모여들었던 섬 사람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 그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형태 심리학이라고는 게슈탈트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하나로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결국 모여서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된 이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게 될 때,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될 때 정지된 화면들의 이 단순 조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화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트하이머는 이러한 지각 현상을 토대로 해서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명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심적인 활동은 부분의 인지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보게 되고 우리들은 항상 전체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르트하이머는 주로 시지각, 눈으로 보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시지각에 있어서 재미나 선의 간단한 도형을 사용해서 형태 지각의 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지각 영역 나아가서 기억이나 학습이나 또 사고 또 집단 형성 등에 있어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형태 지각의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지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 모양, 어떤 형태, 이것을 보는 원리가 바로 형태 지각입니다.
게이살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경험과 전혀 무관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종의 내적인 법칙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성의 원리를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모든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통합되어서 무리를 형성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성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자극이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자극이 오게 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같은 종류의 것이 합쳐져서 지각이 된다.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연속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연속이 쭉 이 컨티뉴 되어 나가는 이런 연속성이 있을 때 매끄러운 면과 혹은 곡선이 생기도록 정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형태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고 규칙적인 좌우대칭적인 같은 이 폭을 갖는 형태는 그렇지 않은 형태보다도 통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대칭은 알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때 한국에 강의하러 나가서 대전하고 여수하고 강의하면 이제 서울에 강의에 있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무슨 일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일본을 나가는데, 내가 탔던 그 서브웨이 그 칸은 보니까 이쪽에 5사람, 이쪽에 7사람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올라오더니 그때 여름이었어요. 땀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이를 보더니 우리가 있는 데를 쫙 훑어보더라고요. 훑어보더니 왼쪽에 있는 7명이 앉아있는 거기에 한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5명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대칭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좌우대칭만 나오면 저는 그 젊은 청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심리학에서 보는 것은 착시입니다. 게이살트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 단계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착시인데요. 어떤 형태가 이걸로도 보이고 저걸로도 보이는, 이게 착시예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길이 평평한데도 경사지게 보이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요. 전 거기 가보질 못했는데요. 자, 이 착시라는 것은 눈에 의해서 제공된 어떤 감각 자료가, 눈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 감각 자료가 처리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각 오류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착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왔을 때 보름달 여러분들이 보셨죠? 보름달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한국에서 보는 달과 미국에서 보는 달이 똑같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 중천에 떠 있는 달과 동력 하늘에 이렇게 이 동력의 이 동산 마루에
달이 떠오를 때 그때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동산마루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달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이것이 사람의 눈에 착시 현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달 크기의 착시는 지평선이 하늘 정 가운데 멀리 있다는 거리 오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평선에서 집이나 나무 등 익숙한 사물과 비교되는 달이 광대한 하늘 속의 달보다 크게 지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색깔과 모양도 이 자극 조건에 따라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전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전경은 우리 앞에 떠오르는 현상이고, 배경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루빈의 컵이 있습니다. 루빈의 컵을 보게 되면은 이 중앙의 컵을 보든지 아니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컵과 얼굴을 동시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컵이 전경으로 보일 때, 컵이 우리한테 전경으로 보일 때는 컵과 얼굴을 나누는 윤곽이 컵의 윤곽으로 쇠해지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컵 뒤로 연장된 어떤 공간처럼 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경과 배경을 조직화해서 지각의 장을 마련하게 되고 의식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현재 욕구를 기초로 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지각을 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의 현재 욕구, 내 속에 있는 디자이어를 기초로 해서 이 형태를, 하나의 형태를 형성해서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전경으로 올렸던 이 게슈탈트, 하나의 형태를 해소하고 나면은 그 전경은 배경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앞에 떠올랐던 것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돼서 우리 앞에 전경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루빈의 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컵이라고는 여기 컵이라고는 이 물체가 전경으로 떠오르게 되면은 양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게 배경이기 때문에 전경으로 떠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전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컵은 배경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조금 낫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물이 하나는
그 고대 이 그릭의 그 기둥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그 물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느냐. 만약에 여기 이 기둥을 전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사람들은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을 전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둥들은 배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까지 못 봤는데, 나는 그런 착시 현상이 그건 안 일어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진 작가가 길을 가다가 그날 뭐 비가 오는데 거길 찍었더니 예수님 얼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뭐 이래, 한참 한국에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이 얼굴이라고 하는데, 난 도무지 거기서 예수님 얼굴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눈에 그게 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여기는 무엇을 보십니까? 아마 두 가지 물체를 보실 거예요. 서로 허가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탄의 같죠. 또 무엇이 뭡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착시 현상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딱 먼저 보일 때는 새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새와 물고기를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을 이루어서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스카이 앤 와터라고. 이 그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 폭의 그림을 이 여인이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 속에 이 해골이 지금 이쪽 면 여기에 그 해골이 보여요. 그렇죠? 또 이것은 여러분 이 토끼 같기도 하고 새 부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새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자, 여기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안에, 화폭 안에는 몇 명이 있죠? 제가 볼 땐 지금 5명이 보여요. 큰 그림에 이 두 사람하고,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그리고 여기 한 사람. 상당한 그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당장 보이는 것이 세 사람이죠. 이마가 벗겨진 이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 모자를 쓴 할아버지, 그리고 이 여자, 여기 애기인가 또. 이것이
원래 그려졌던 루빈의 컵 원형입니다. 여기다 이제 사람들이 색칠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검은 칠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다가 검은 칠을 하게 되면 검은 것이 확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컵도 하얀 컵도 들어오고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요. 동시에 볼 수 있지만은 이 검은 칠을 하지 아니한 얼굴에 검은 칠을 하지 않은 이 물체를 보게 되면은 전경과 배경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게슈탈트 법칙에는 먼저 폐쇄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 그림들 보십시오. 이게 삼각형 같기도 한데 삼각형은 아니에요. 역삼각형이 있는 것 같은데 역삼각형도 아니고 동그라미 같기도 한데 동그라미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형태를 완성된 형태로 그렇게 자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삼각형이야. 이건 원이야. 그래요. 그러나 원도 아니고 삼각형도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원도 삼각형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형태와 이미지를 딱 떠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자꾸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삼각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삼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닌데 기존 가지고 있던 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삼각형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가지고 이 선이 없는데도 선을 우리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삼각형으로 인식을 하고 원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러한 원들과 이 꺽쇠, 꺽쇠들 사이에서 삼각형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통일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원 비슷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정사각형 비슷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도 아니고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보아왔던 그거기 때문에 그 잘라진 그 사이에다 자꾸 우리가 선을 집어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지 마음에 안정이 오기 때문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각형과 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아주 유사한, 비슷한 이런 자극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비슷한 요소들을 하나의 집합적인 이러한 전체 어떤 총합, 전체나 총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사성은 형태나 색이나 크기, 밝기 등의 관계에 따르게 된다. 우리가 위에 그린 사각형과 원 나열되어 있는 이 그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으로 규칙적으로 놓여있는 사각형과 원과 같은 모양의 요소들끼리 묶어서 자꾸만 지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우리가 상점에 들렸을 때 보게 되면 직원들이 그 동일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통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접성의 법칙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숫자에 이쪽에 있는 숫자나 여기 있는 숫자나 똑같아요. 여기는 조금 간격을 띄워놨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좀 근접해 있는 자극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지각을 합니다. 아까 위에 보았던 그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 이 그림들은 모두 같은 거리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이것을 우리는 지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거리가 이렇게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간격이 띄워졌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적지 않은데 한테 합집합으로 모아놨던 왼쪽에 있는 그것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의 법칙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원이 오다가 위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쳐져 내려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뇌는 갑작스럽게 급격한 움직임의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늘 그 익숙한 그 환경 속에 살게 되면은 큰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될 때 그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 부부간에 서로 상호간에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주범이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방식대로 난 이렇게 살아왔고 또 저분들은 내 배우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집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의 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가능한 한 선의 부드러운 연속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서 함께 사물을 묶어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시각지각뿐만 아니라 청각의 그 움직임에까지 이것이 연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에요. 요즘 사실은 현대 심리학이에요. 190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달된 지도 얼마 안 돼요. 뭐 해봐야 16년, 15년밖에 안 돼요. 이것을 이론화 시킨 것은 더 짧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 한 주간 더 하고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